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현대를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시발비용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싶어요. 시발비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음에 주의하세요. 시발비용이란 비속어인 시발과 비용을 합친 단어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하게 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디저트 카페에서 사치 부리기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감정에 예민한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퇴근 후 술과 안주를 먹으며 하루를 위안받곤 하잖아요.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위한 이런 먹방은 사실 스트레스가 풀리기는커녕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는 늘어난 뱃살과 성인병에 가까워지는 건강지수 악화로 나타나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날은 없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딱히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은 공부와 엄친딸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님은 우리 아이 성적 걱정, 주부는 육아 스트레스, 졸업생은 취업 스트레스,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다이어터들은 살이 찌는 스트레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스트레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후 준비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나열하면서 벌써 스트레스의 압박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100%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머, 순간 너무 약장수 같은 멘트였나요? 하지만 정말로 스트레스라는 정체를 파악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트레스는 라틴어의 단어의 파생어로 물리적 정의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이고 의학적 정의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해요. 하버드 교수였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 박사는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긴장감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나쁜 스트레스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주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네요.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 내적 자극.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긴데요.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지금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테드에서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건강심리학자 켈리 맥고니컬 연구팀의 스트레스 연구예요. 미국에 있는 성인 3만 명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에 당신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년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지난해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43%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오직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지난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스트레스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플라시보 효과와 비슷한데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선택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과 나의 관계에도 내가 선택해서 먹었는지 먹지 않으려 했지만 먹어버렸는지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내가 스트레스를 대하는 관점에 따라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스트레스 종류 중에서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뤄볼까 해요. 그전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또라이 총량 불변 법칙을 읽어보시면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어때요? 정말 신기한 법칙이지 않나요? 하지만 가설사는 좀 소름 끼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 사례와 대처 방법, 사고의 전환 연습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엄마가 뚱뚱하다며 그만 좀 먹으라고 말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폭식을 했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먼저 당신에게 조언 혹은 스트레스 받는 말을 한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면 사실 걱정돼서 한 말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때로 표현이 투박해서 그 때문에 누군가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굳이 그런 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폭식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두 번째 사례로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막말을 했다면 차라리 무시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또 먹고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망치면 누구 좋은 일일까요? 세 번째 사례로 가끔 만나는 친구나 지인이 있는데 그 모임이나 그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나의 문제지만 그들과 내가 정말 맞지 않다면 관계를 정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불필요하게 먹고 살찌는 뿌리를 뽑고 다이어트 늪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나? 저도 그만 100번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노력하고 연습할수록 강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마치 근력을 단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꽤 오래전 우연히 어느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좀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세상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두 가지는 과거와 타인이며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는 미래와 나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는 걸로 풀지 말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앞으로도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을 격하게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